금딱지와 물딱지, 아파트 받는 조건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중에서 오늘은 대부분이 모르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구분하고 토지 등 소유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적 관점에서 재개발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후화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그건 공공의 목적이고요. 우리처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은 완료된 신축 아파트를 받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목적이죠. 우리는 공공, 공익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신축 아파트를 받는 게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재개발 지역에 가서 물건을 잘 산다? 그냥 그러면 아파트 준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는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판단하는 그 얘기예요. 이것이 재개발 투자의 핵심이며, 이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토지 등 소유자 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여러 다른 조건들이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각종 재개발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여기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어가 나왔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다음에 여기 토지 등 소유자 인지의 판단이 있는데, 요게 두 개가 본문에서 나오고 이럴 테지만 요게 두 개가 좀 약간 다른 관점이에요. 아파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당 조합원이어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합원은 또 토지 등 소유자여야 되거든요. 그 재개발 지역에 또는 재건축 지역에 가서 단순히 그냥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물건을 산다고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러 다른 조건들에 부합하는지 함께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입지 좋은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금딱지와 현금 청산 대상인 물딱지, 많이 쓰여지는 단어죠. 돈이 될 것이냐 아무것도 안 될 것이냐. 물딱지라고 하더라도요, 뭐 종부세 대상이 되면 종부세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다 내야 돼요. 일반적인 부동산 물건이 것처럼 보이는 거는 금딱지나 물딱지가 외형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요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물딱지가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 얘기를 이제 이 책 저자분이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썼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이 모르는 재개발, 재건축의 구분. 왜 이 파트에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아파트를 줄 수 있다 없다 요 파트와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구분짓는 파트가 왜 필요하냐면, 재개발일 때랑 또는 재건축일 때랑 이게 아파트를 주고 안 주고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외형상의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인지 모르고 그냥 똑같은 외형상의 그냥 낡은 동네를 갔는데, 그런데 여기는 재개발이었어. 그 옆에는 재건축이었어. 이 두 개가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물건이지만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반드시 구분지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재개발 투자를 하려면 우선 재개발과 재건축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대개의 사람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그냥 국어적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사업을 나누는 구분짓는 단어로 써야 되겠죠. 대개의 사람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단어의 의미에서 느껴지는 차이로 두 사업 방식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같은 구역에 공존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현수막을 예로 들었는데, 이 현수막을 누가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속한 재개발, 신속한 재건축 동의서를 동시에 거둘 수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재건축 동의서를 거두려면 재건축 동의서를 거둬야 되고, 재개발 동의서를 거두려면 재개발 동의서를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업 자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현수막은 재개발 연구의 모 지역 현장 탐방 중 촬영한 사진이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면 법령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훌륭한 투자자라고 생각한다. 이상함을 느끼지 못해도 괜찮다. 뒤의 내용을 읽고 나서 예시의 현수막 문구를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왜 틀렸는지를 알게 될 거다. 그럼 법령을 보도록 할게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의 말고 법령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느냐. 그게 도시정비법 2조 2항 나에 있는 내용인데,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정비 기반 시설은요, 뭐 도로, 하수도, 학교, 공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이 쓰는 어, 개인 자산이 아니고 공공적 자산 중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수도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은 경비 기반시설 양호화나 노후 불량 건축물을 하는데 그중에서 공동주택만 돼요. 예, 옛날에는 단독주택도 됐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공동주택만. 이렇게 재개발과 재건축을 확연하게 구분시켜 놓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재개발 현장 탐방 스터디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책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노후된 지역은 노후된 정비 기반 시설, 또 배관, 전기, 난방, 정화조, 도로, 도시가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삶의 질이 낮아지고 인근 지역 주거 환경과 도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도시 환경에 맞춰 노후된 지역을 현재의 도시 환경에 맞는 개발의 필요성이 생긴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죠. 막 동네가 막 어수선하면 범죄도 증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그 동네 사람들의 집을 새롭게 지어줘야 될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국가적 차원, 도시 기능의 차원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필요성이 강해지겠죠. 내가 집이 좀 허물어서 좀 내 집이 약간 낡아서 내가 불편한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전체의 불편한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공익의 목적이 포함되는 거죠. 또 읽어볼게요. 이와는 다르게 정비 기반 시설을 양호하여 사업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공익의 목적보다는 사익의 목적이 충실한 사업은 재건축 사업이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수용의 권한이 있는 거고 재건축은 수용까지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이제 불편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소유자들끼리 매도 청구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재개발은 지역의 노후도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재건축은 건축물의 안전 진단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재건축은 그러니까 그 건물의 안전성을 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재개발은 그게 아니고 전체 도시의 기능을 보겠다는 거죠. 이제 앞에 현수막 사진을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저자분이 참 유치 있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든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든가 해야 되는데 재개발이냐 재건축을 같이 그냥 혼동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문제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재개발 현장 탐방 스터디라는 책을 통해서 현장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냐? 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관념이 좀 달라요. 도정법, 도시정비법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를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정의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돼야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그 조합원이 돼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돼야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다르냐? 재개발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 토지 면적의 과반수, 재건축의 경우는 부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4분의 3, 그다음에 각 동별 과반의 동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결과적으로는 몇 분의 몇이 동의한다라고 했을 때의 분모 전체 숫자를 잡는 게 재개발 다르고 재건축이 다르다 그 뜻이에요. 요 등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토지 건물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밑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토지 등 소유자이고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물건을 잘못 사면은 재개발인 줄 알고 재건축지에 가서 사면은 물딱지가 될 수 있고 재건축인 줄 알고 재개발에 사면 물딱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어 그 많은 내용들 물딱지와 금딱지를 구분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의 첫 번째 개념 잡기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개념,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잡는 걸로 이 책의 금딱지, 물딱지 부분은 시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재개발 현장 탐방 스터디 책을 읽고 있습니다.